정도 감독단의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좀 납치한데 다시 할까?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저는 발상의 돈 한대건이고요. 2017년 4월 23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배설 방송 스타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우선 6등급 안말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사망. 이경주입니다. 한번 남원킨의 상태가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의 골마겸 때문에 정확적인 컨디션도 아니었는데 이번 루비볼킨도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4번 놓고 6번 드려. 4번, 6번, 9번. 천민서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맞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3번 스타파워는 지난번 경주 때는 상당히 좀 강했었고 5등급의 어필들 치고는 상당히 능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놓고 5번 2위는 7번 마 점입가속 3위. 박명수가 그거 참 잘했는데 출발! 이러고 있어요. 무한도전. 어떤 하나의 예능 프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생명력이 좀 짧죠. 방송이라는 게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의 또 취향에 따라서 계속 컨셉을 좀 바꿔가면서 가야지만 그 생명력을 좀 길게 가져가잖아요. 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경마를 즐기기도 하실 거고. 근데 이 방송을 보실 때 지겨우면 난 안 보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내용이 아주 좋아서 내가 뭐 신처럼 적중이 막 줄적중이 나오고 아주 불적중이 나오면 방송까지 봐주시겠지만 이제 저 새끼 떠드는 거 진짜 귀에 막 뭐 짜증나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저 새끼 얼굴만 쳐다봐도 짜증나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나는 공짜로 찍는다는 거. 돈 받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 받고 찍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꼴린 대로 찍거든요, 이거를. 초창기 때 찍었을 때의 방송과 지금의 방송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좀 변화를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성과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때만큼이라도 좀 많이 안 지겨우시고 그래도 한동훈이 방송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저 새끼 없었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방송. 그리고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게을러졌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게을러졌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포맷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뭐 건의해 주시면 또 거기 맞춰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방송은 공짜라는 거. 돈 안 받고 찍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서 이제 경마로 재미를 보시면 한대건이라는 사람과 같이 하겠지만 재미를 못 보면은 뭐 아무리 뭐 내가 제발 좀 내 거 좀 들어줘. 내 문자 좀 신청해줘. 이렇게 얘기해봤자 신청하겠어. 역중이 안 나오고 하면 내가 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같이 삽시다. 상부상조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내가 오늘 그 대통령 선거 벽보를 보다가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벽보에는 소속된 당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뭐 민주당 색깔이 좀 강하죠. 그리고 국민의당인 안철수 의원 이런 데 있는데 유일하게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 자기 정당에 대한 표시가 없죠, 벽보에. 좀 얍실하죠. 그 내면을 보면 참 이런 겁니다. 보수 세력들, 뭐 박근혜를 지지를 했던 노년층이라든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세력들까지도 안철수는 끌어안고 싶은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의 표를 몰표로 받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색깔은 전라도죠. 그러면 부산 경남권의 색깔과는 좀 대립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벽보를 찍었다는 거는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그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표를 잡아서 문제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다는 거죠. 저는 또 그걸 딱 보고 안철수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얍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워낙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얄팍한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라는 것도 전부 다 흑색 선전, 똥물튀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판에는.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전부 다 히든카드 하나씩 쥐고 있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됐을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논란이 있었을 때 그거 있은 다음에 뭐 박근혜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국정에 댓글만 없었으면 박근혜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내내 죽고 있어. 근데 그 신의 한 수가 통하는 경주가 있으면 오늘 하루에 다 잃었던 것도 한 방에 복구하는 또 경마입니다. 그 매력이 있어서 다른 도박과는 좀 많이 틀린 거죠.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 끝날 때까지 정말 다 잘해서 여러분한테 칭찬받고 제 매출도 뻥뻥 올라가서 저도 외제차 타고 우리 애새끼 병 치료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 제 생활에 있어서 다 잘 해결되고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는 절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이 결코 없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눈에 드렸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인기 열마에 출전하는데 11을 팔리는 말까지 저는 매경주 복귀해놨습니다. 조교도 봅니다. 근데도 적중이 안 나와. 이건 뭐겠어요? 학문적으로 가담했을 때 이 옆에 능력만 놓고 봤을 때 그 경주의 변수가 오늘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그 마피들의 능력을 알고 있고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낙마를 하고 패출을 하고 진로 막히고 아니면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짜고 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도 그 운까지도 적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기본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때려치고 경마 붙들고 하루 종일 붙들고 그냥 경마를 내 직업으로 삼아서 하시면 매경주 적중하고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경마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즐긴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만큼도 재밌는 게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대건이가 좀 부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 방송으로서 많이 빨아가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호주머니 많이 빨아가겠습니다. 뭐 정당한 대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음정 들어주시고 문자 신청하시는 게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을 팔아먹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기도 하는 거고요. 쓸데기 없는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안철수 후보의 그 벽보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9일 남았어요. 투표합시다. 네, 투표 많이 하시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경마만 잘하면 되잖아. 빨리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뭐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가 들었고요. 자, 일단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볼까요? 3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날 경마도 5경주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삼았고 일요일 경마도 제가 5경주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삼았어요. 이번 주에 5자에 내가 꽂혀있는 것 같아요. 5경주,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가장 일요일 경마에 돈을 들이될 경주,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3경주와 4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곧잘 했어.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자랑할 건 별로 없는데 마지막 경주 하나, 예. 그거 하나 건졌네. 예. 아, 요즘 승강만큼 안 풀리네. 근데 이번 주 너무 느낌이 좋아. 너무 내용이 많아. 너무 내용도 풍부하고. 제가 오늘 기수협회에서 아니면 조교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기수협회에서 특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기수한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풍부한 그 인프라를 안쪽에 지금 채워놓고 있는데 방송에서 많이 놓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또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첫 번째 순서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대건 두 발과 두 손, 손은 안 필요하구나. 네, 두 발과 손은 딴 거 할 때 필요한데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나봤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토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렸던 문세영 기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문세영 기수를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세영이 형이 월말까지 말을 타고 싱가포르 날아간다고 하니 이제 뭐 대를 이을 김용곤 기수나 페로비치 판이 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기록을 세우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것이고요. 뭐 그 안에 사정이 또 있긴 한데 제가 뭐 방송에서 썰레발 칠 일도 아니고 그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만큼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세영 기수 싱가포르 가기 전에 뭐 좋은 성적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 싱가포르 가서도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 경마에 출전한 마필 중 만나본 마필 4경주예요. 4경주에 출전한 10분마 지공물패입니다. 자, 김용건 기수에서 이어지는 문세영 기수의 계보. 뭐 능력 기수들만 불러다가 안 쳤던 마필이고요. 둔하죠. 네, 마필이 굉장히 둔합니다. 그래서 잘 붙지를 못하고 끝걸음을 살리면서 입상과 우승과 이런 것들을 했죠. 또 지난번 그때 3차를 갖다 대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마필이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게 참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둔하다 보니까 이 조금만 타이밍을 늦춰 잡으면 그걸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가 몇 메타입니까? 1000메타죠. 경주 거리가 줄어든 것이 저는 더 마이너스라고 봐요. 이번 1000메타의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타이밍을 애매하게 잡습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이라는 등짝이 상당히 주는 맨파워가 상당히 세고 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좋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겠죠. 하지만 그 타이밍의 싸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직접 조교를 해봤던 문세영 기수는 마필한테는 괜찮대요. 네, 좋습니다. 마필한테는 좋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문세영 기수가 똑같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경주가 1000m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좀 걸린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뭐 충만히 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추입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충만으로 놓을 때에는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못 올라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보시고 경쟁력은 있지만은 뭔가 똥 싸고 뒤에 안 닦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10분마 지구무패 마필의 상태는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준비한 마필은 6경주에 출전합니다. 바로 6번마 화강입니다. 데뷔할 당시부터 사실 이 화강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취재를 들어갔던 저나 아니면 이 마필 뛰는 각질을 계속 봐왔던 예상가들은 이 화강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지와벌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조교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했던 마필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번 6전 만에 첫 입상을 기록을 했고 그 걸음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죠. 초반에는 늦추입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순발력까지 보강이 되면서 경주의 전개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만나본 문세영 기수도 6번마 화강은 전력의 변화가 상당히 크고 현재의 상태도 너무 좋아서 우승을 한번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에 다른 마필들은 몰라도 6번마 화강은 강력한 충막감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고 또 마필도 속도 상당히 빠르다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6번마 화강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준비한 마필은 7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청담 불패입니다. 이게 굉장한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 데뷔할 당시에 박병현 기수가 기생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 지그재그죠? 뛰었다. 아주 사람 엿을 먹일 경우도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죠. 반응이 예민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선행을 가는 게 청담불패는 자신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지난 3월 25일 날 선행이 아닌 러너킹이라는 마필이 원체 빨리 나가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순간에 저는 그랬어요. 아, 큰일 났다. 문세영 기수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것을 직선적으로 이겨내면서 또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자, 부담량은 2kg가 올라갔고요. 게이트는 1번 조건입니다. 선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조건을 가진다면 선행을 가겠죠. 근데 만나본 문세영 기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걸음을 보였고 어차피 경마는 장기전이에요. 얘가 뭐 국산 4등급에 머물면서 여기서만 빨아먹을 거 아니죠. 4등급에 올라갈 것이고 2등급, 1등급도 가야 되는 다 산들입니다. 그 상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 일변도로 선행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1등까지 갈 수만 있다면 굳이 각질 변경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장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청담불패가 따라가는 전개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청담불패의 입장에서는 청신호입니다. 굳이 따라가겠다고 맘먹고 누르고 나와도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편성을 보면요. 이 청담불패가 굳이 안 따라가도 앞에 끌려서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문세영 기수는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따라가든 아니면 선행을 가든 부담 분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 가장 유리한 조건과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일본 청담불패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본 청담불패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다.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청담불패 요 마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만나본 문세영 기수 더 많아. 일요일 경마에 출전하는 전두수의 마필을 얘기했어. 문세영 기수하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어떤 거 타고 다 얘기했는데 그거 내가 다 방송에서 까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경마에 4경주에 10번마 시공불패 6경주에 6번마 화강 7경주에 1번마 청담불패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자, 본예 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에 1211마리 마필들 출전했죠. 가장 눈여겨보시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요? 저는 8마 천하제왕입니다. 물론 1번 하얀 민들레도 있지만 두 마필이 인기 많아요. 1번 8번이 인기 많은데 8마 천하제왕은 솔직히 데뷔할 당시의 걸음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월 18일 날 끝걸음을 좀 보였었고 3월 26일 날 태풍이 불죠. 배당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팔린 말이었어? 보여준 게 별거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필들을 항상 메모를 해놓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상당히 배당판 인기를 끈다든가 그러면 그 마필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복귀를 합니다. 변화가 왔었나? 그리고 이 마필이 괜히 팔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여러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하대장은 분명히 지난번 경주 때부터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주 자체가 원체 느린 경주입니다. 단순히 선행마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경우는 직선 한발 싸움이라고 한다면 8마 천하제왕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성을 잘 만났고요. 안 될 거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본 하얀 민들레도 마찬가지죠.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선전할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적중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편성도 원체 약했었고 또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한 발이 더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탄력이 더 나왔었지만 편성이 약체 팀의 선전이라서 조금 의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현정 기수하고 하얀 민들레를 얘기했는데 말이 애매해. 뭐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말이 좋은데 순해진 것 같은데 이게 컨디션이 떨어져서 순해지어서 말이 좋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말이 정말 힘이 차서 좋아 보이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얀 민들레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안 될 게 없어요. 편성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올라온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역시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버리진 않겠습니다. 일본 하얀 민들레. 근데 이게 끝걸음이 솔직히 뭐 아주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좀 의심은 되고. 노려봐야 될 마피들이 좀 몇 마리가 있어요. 이번만 피코탕. 당일날 이상혁 기수가 마사회법 위반으로 기수가 바뀌었었죠. 이현정 기수로. 지금 이상혁 기수가 조결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돌아왔죠. 마사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지금 조결하고 있어요. 말에 계승하지 못하지만. 그거까지 설명하려면 길어져,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결하고 있고. 피코탕은 좀 물리치료받고 자전지 파행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좀 못 띄워주는 마필인데, 좀 겁이 좀 많아서 고개가 좀 들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보이는 거 보면, 이게 단거리에서는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부민호 기수가 기생을 했는데, 들어오면 뭐 이변이지, 피코탕 같은 거는. 5번, 4번, 3번, 4번, 5번은 변화 없고. 6번가 태산합정? 맨날 그렇죠. 3착을 갖다 댄 지난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이 하정훈 기수가 기승해서 이 마필에 끌어낼 수 있는 저름을 다 끌어낸 것이 아닌가. 편성은 만만하게 만났기 때문에 순발력이 없지 않아요. 선입권 전개를 가져간다면 이변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믿고 때리기에는 항상 좀 찝찝한 맛이 있는 마필입니다. 7번가 스페셜 빅시는 주행검사가 나쁘지 않았는데 실전에서는 너무 안 뛰니까 좀 걱정이 됐던 마필이에요. 이혁 기수도 만나봤는데 마필 상태는 아직은 마필 걸음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러면 황금연못은 이번 경기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이 좋아요. 황금연못이.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하여간 저는 그러면 황금연못을 배팅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황금연못을 내인심 한번 충분히 놓고 공략을 할까. 뭐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황금연못은 그런 마필이고. 삼다불꽃은 데뷔전인데 발주 고착을 해요. 그래서 이 고착기를 고치기 전까지는 한두 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실버 가속대장이 가능성을 남겼죠. 주행검사 1분 3.5. 뭐 기록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약간 좀 무뎌지는 모습은 있는데 제어하고 있고 순발력도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안쪽 게이트 1번을 만약에 이 가속대장이 차지를 하고 하얀 미들레가 외곽으로 밀렸다면 저는 가차없이 1층 가속대장을 놓고 이번 승부했을 겁니다. 이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도 되고 또 1200 같다라는 또 경력 출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최봉주 조교사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이 마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신마 승부가 없기로 유명한 16조 아니겠습니까? 최봉주 조교사가.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과연 어떻게 마필을 탈 건지 외곽을 밀렸고 신마 승부 없고 경주는 느리고 좀 계략 같은 마필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주행검사 모습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번 1경주는 그래도 실전으로 뛰어봤던 이 세 마리 마필 1번, 8번, 9번 중에서 충분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8번마가 좀 한쪽으로는 조금 기운은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번, 9번, 11번 이 세 마리 마필은 8번을 놓고서 한번 가져가고 안고 들어가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가 태산합정, 2번가 피코탕도 배당권의 마필로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데 약간의 전력상으로는 좀 민다고 봐요. 8번 놓고 1번, 9번, 11번 8번 놓고 1번, 9번, 11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2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 국내 6등급 경주 10마리 앞에 출전했죠. 압도적인 충마로 팔리고 압도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7번가 리더포스입니다. 공백기가 있어요. 12월달 경주 위에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쉬었는데, 뭐, 주행 재검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주행 재검도 나쁘지 않고, 이게 작년 12월달에 뛰고 앉았는데 부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종이라는 게 어차피 경주마한테는 살 까지는 것 같이 매번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심해지면은 뭐 할마감이나 발전할 수 있지만, 심하지 않으면 자주 오면 좀 가라앉히고 하면 또 마필이 뜁니다. 그래서 7번 리더 포스가 제주행 검사 때부터 그렇고, 편성 자체가 워낙에 어느 한 마필 리더 포스를 넘어설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냥 강력한 추구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7번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1번만 선스마트는 무섭진 않았는데 선행 갈까봐 좀 걱정이고 2번만 메가챔프는 문세영 기수를 기성을 시켜서 전력의 변화를 꾀했는데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었죠.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제가 이거 그날 경기에서 추천해드렸었는데 2주 만에 출전이에요. 이번엔 페로비치 기수를 한번 바꿔봤는데 한 번은 더 보고 싶어요. 한 번은 더 보고 싶고. 물론 복귀는 안 나와. 복귀는 안 나오는데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자꾸 안 되는 마필을 문세영이나 페로비치를 태우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럴 수 있지. 정말 똥말인데 걸음 한번 뽑아내달라고 마주가 부탁을 해서 능력 기도를 안 칠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메가챔프가 아예 싹 수가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출전 주기예요. 이번까지는 버리지 마시고. 3번마 천빛은 바닥권에서 워낙에 놀고 있으니까 정체를 모르겠고
뭐 외곽에 있는 다른 마필은 다 안 되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광마일 정도가 좀 전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보여준 게 있습니까? 좀 올라가다 말았는데. 근데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7번 리더포스를 놓고 뭐 1번, 2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8번 금강다음이 좀 문제인데 이게 48조는 이렇게 꼴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승을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차기 때까지 좀 기다리기도 하고 마필을 좀 만드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금강다움도 아주 못된 마필은 아니에요. 배당권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 할머 금강다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번도 공략하는데요. 1번, 2번, 10번 말씀드리고 배당권의 8번마 금강다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트가 자꾸 옆으로 돌아가. 자세가 엄청 안 좋은가 봐. 이상하네. 뭐 자세만 안 좋아? 성격도 안 좋지? 다 안 좋아. 자, 서경만 상경주입니다. 경주 1000m. 한대하나 첫 번째 메인 승부차고요. 11마리 암피들이 출전했어요. 복잡하죠? 예. 그냥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였던 마필. 물론 이제 승급전환 치는 6번은 빅한 비중을 빼고, 현 등급에서는 전부 다 기복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선행 한번 가보면 뛰었다가도 선행 못 나가면 깨고락치, 풀딱지처럼 뛰어버리고, 그래서 이번 경주를 역이용할 마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 경주는 솔직히 내용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본 기수들과 아니면 마필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해서 하는 경주가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편성의 똥말편성의 마필의 능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 자, 그 능력대로 보면 이 경주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가졌습니다. 자, 한대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문자 신청하셔야 되죠. 이 경주 신청하면 다 가니까 끝날 때까지 당연히 음성 정보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대건이가 1경주, 2경주 입에 침 발라가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 3경주 하나쯤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날로 드시지 마시고 한대건과 돈도 따면서 즐기면서 경만하십시오.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만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가 1000m 나오던 경주. 11마리 앞에 출전했죠. 안 되는 마필이 허다한데 팔리는 마필도 또 허다하네. 1번, 2번 다 안 됩니다. 2번은 폭국전에 2착 승급했는데 버리십시오. 이거 똥말입니다. 1번, 2번 다 버리시면 되고. 3번 금빛로드는 꾸역꾸역 뛰어요. 예, 계속적으로 구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밖에 못했지만 3착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순위권에 진입을 하는 거 보면 싹수가 없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게 모래를 못 만든다네. 근데 김동수 기수는 지난번에 모래를 못 만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기승을 했다고 해요. 송재철 기수는 직접 조교를 담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심 3번을 놓고 승부를 해볼까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요. 3번 주링어우는 전형적인 선행형이죠. 선행을 안 하지 못하면 못 뛰어주는 마필인데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마필 걸으면 좀 나아진 것 같고 영광의 시계는 무슨 도깨비 같아요. 하위군에서는 쉽게 우승을 하더니 상위군에 올라와서는 꼴찌를 합니다. 뭐 5조는 꼴찌했던 마필이 우승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날 뭐 얘가 뭐 똥말이 없겠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겠죠. 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데 왜 그랬을까? 신기하네.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뛰는 마필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역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죽을 땐 문제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추측이죠. 그래도 선유권 전개되는데 안 될까? 왜 이렇게 못 뛰었지 지난번에? 질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애매한 거예요. 조아머니는 2착 승급인데 버리셔야 되고요. 능력도 없고 걸음도 안 되고 실뭐 스타 퍼펙트도 안 되고 8번마 안양치타가 문제죠. 이게 400km 겨우 나가는 마필 390km에서 400km 나가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56이에요. 무거우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자꾸 눈에 가는 경주가 1000m라는 겁니다. 이 안양치타가 만약에 1200이나 좀 거리를 늘려나왔다면은 부담량 늘어나고 외곽으로 밀린 상황에서 이게 되겠어? 좀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거리 1000m는요 부담 중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링어우가 나가든 아니면 안양치타가 나가든 조아머니가 나가든
가장 경주의 조건을 선입권에서 풀어나갈 수 있고 한 바퀴 도는데 불과 시간이 걸리는 게 몇 초 안 걸려요.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1분 1초, 1분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러한 전개로 봤을 때 불리합니다. 체중도 작고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에 불리하긴 하지만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라는 점, 또 주전기수가 기생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버리지 못하겠고요. 10분만 지공불패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마필에게는 1000m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마필에게는 1000m가 주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멱살 붙잡고 난 10번 놓고 할 거니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면은 하십시오.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1000m이기 때문에 지공불패가 올 수 있어도 타이밍 싸움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4경주는 3번마 금빛 로드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고요. 뭐 4번마 주링허우, 뭐 8번마 안양치타, 5번마 영광의 시간, 10번마 지공골패. 실마 자성군주는 뭐 또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김홍기수가 희생했다고. 이거 악벽이 있죠. 약간 좀 예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이 마필 제어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내가 마필을 좀 만져봤으면 이 김용훈 기수니까 좀 추천해드리겠는데 마필도 만져보지 않고 나와서 악벽 부리면 생 지랄하려고 주경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번만 큰빈 로드 놓고 하겠습니다. 4번, 5번, 8번, 10번 이 안에서 3번 놓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 국내는 5등급 경주. 한대건의 무슨 경주? 더바가 베이스. 가장 중요한 경주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틀려도 이거 하나 맞으면 나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게 생기는 경주. 나도 그러고 싶죠. 안 되네요. 잘해볼게요. 이번 경주는 부산 6등급 안말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이경주입니다. 한번 남원킨의 상태가 좋습니다. 뭐 지난번 경주 때의 골마겸 때문에 종합적인 컨디션도 아니었는데 이번 루비벌킨도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4번 놓고 6번 줄여. 스마트지프가 3위로 4번, 6번, 9번. 천민서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맞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3번 스타파워는 지난번 경주 때에는 상당히 좀 강했었고 5등급의 어필들 치고는 상당히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놓고 5번 맞습니다. 2위는 7번 마 점입가속 3위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열이 드러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뭐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상승하겠다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한 3등급까지 정도는 그래도 가겠다. 이러한 마필들을 제가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싹수도 되고 지난번 경주에 뭐 전개 갖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정말 칼을 가는 조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조교를 마친 마필도 있고 또 전력이 놀라울 정도로 급상승한 마필도 있어요.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지만 내용을 모르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죠. 자, 한대건 그 내용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가장 중요한 경주죠. 1월 6마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 5경주. 최선을 다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12마리 마필들.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화강도 출전하고요. 6번 화강은 뭐 인정할 수 있는 충막감이고 1번 번개마 지난번에 강급되고 나서 입상했는데 버리십시오. 안 되는 마필이고요. 2번, 3번 다 안 되고 3번 아치아치 얘는 계속 양아치로 남을 것 같아요. 선행 한번 가면은 꽂힐 것 같은데 용군이 같았으니까 선행 가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선행 간다면은 2변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검행은 지난번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끌었던 마필인데 직선 끝걸음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아주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여줬고 만나본 이현정 기수도 마필 컨디션이 좋다고 하니까 그 끝걸음 한번 발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마리는 전력 드러났고 8번 투게더 허그는 뭐 선입권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중간에 무빙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인가 봐요. 이혁 기수가. 하지만 뭐 워낙에 14조는 이러한 나피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무거운 느낌이라 하더라도 편성은 잘 만난 것 같고 9번, 10번, 11번 안 되고 시오마 크립토키드는
제가 이제 520kg대의 체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뛸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역시나 뭐 이 크리토키드를 잡아내지는 못했는데, 솔직히 끝걸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로가 막히면서, 진로가 심하게 막혔죠. 틀어나오면서 걸음이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탄력이 좀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걸음이 여력이 없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마필이 진로가 막히면서 심하게 틀어나갔다는 사연이 있으니, 굳이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세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마방에서도 내심 상금벌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6경주는요, 이거 화강을 놓고 하겠습니다. 오은박 거맹이냐 시모 크리토키드냐 대끼리 딱 두 마리 막권인데 이걸 공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필이 좀 허접이 돼서 6번 놓고 5번 12번 둘 중에 한 마리 중에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3번 아치아치 그리고 8번 투게더하고 이 두 마리 마필은 현장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전화기 또 열심히 돌려봐야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게 오히려 돈 될 수 있어요. 한 방에 막거니 배당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힘을 실어서 또 3복도 있잖아. 6번 놓고 뭐 5번 12번 3복 한 방만 사도 돈이 안 되나? 한 4배 나오지 않을까? 자, 서경마 7명입니다. 한국에 1200m 8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역시나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1번만 청담불패입니다. 이건 뭐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충막강을 세울 생각이고 2번, 3번은 그렇고 3번 무한도마는 정말 꾸역꾸역형이죠. 항상 선입권에 최적 정리를 합니다. 근데 걸음이 결정력이 안 나와서 매번 걸어놓는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또 기승하는 기승자를 3.5km 감량인의 이동화 기술을 기승을 시켰는데 뭐 동화 태워놓고 빼려고 태웠겠습니까? 근데 문세영 기술을 만나봐도 문세영 기술도 무한도마가 지난번에 3착이 딱 그 정도의 걸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걸음에서 그 이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감량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마 골드모닝이 좀 가능성을 계속 보여줬던 마필인데 장기 요양을 했어요. 자비절 후족. 그래서 부종도 있었고. 그래서 공백기를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 50조에 김종준 기술을 기승을 시켰을 때 이게 준비가 안 된 마필을 가지고 때려갖고 배당을 내는 경우가 원체 많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제가 만나본 김종준 기수는 마필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준비 안 됐던 마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마필이 들어온 게 약간 좀 어부지리격으로 최선을 다하고 들어온 건데 욕할 수도 없잖아 사실. 내가 무조건 안 된다면 뺄 거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6번 아니고요. 7번 엄지강호도 편성을 잘 만난 거지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8번만 헬캣도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팔리는 거지 완벽하게 살아났다? 이 마필은 발주도 느리지 않고 선취인력도 있었는데 완전 마시간 상태에서 지금 컨디션 끌어올리고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회복이 된 다음에 막권을 사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번 7경주는요 1번 청담불패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3번 무한도마 딱 그만큼의 마필 하지만 편성을 잘 만났고 워낙에 추위권에서 올라온다니까 선위권에 가담하는 마필이 근성이 부족하니까 감량 마이너스 3.5kg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 1번 놓고 4번 막권이고요. 5번만 골드머니 7번만 엄지강호 8번 헬캣 이 세 마리의 마필은 현장에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방어 막권 정도로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놓고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놓고 4번 쪽에 좀 더 포커스 5번, 7번, 8번은 압축해서 현장 마번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 8마리 아필들. 자, 제주의 하늘이 압도적인 인기일이죠. 단승식 1.1배, 연승식 1.0배를 팔릴 겁니다. 자, 문제는 경주를 1700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고, 제주의 하늘이 지난번에 보여준 끝걸음이라 한다면 1700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이너스 3kg의 감량도 있고. 근데 김혜성 기수는 1700이라고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제주의 하늘이 조금 더 강자를 만나고 1700이고 게이트가 불리하다면 모를까? 말이 없죠. 정말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 제주의 하늘을 피해서 다 안 쓴 건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주의 하늘을 위한 경주가 짜여졌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감량의 혜택이게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제주의 하늘은 해선이도 좀 불안해해도 저는 충분히 놓겠습니다. 2번, 3번 안 되고요. 3번 써니스트. 기수가 불안하죠. 말이 불안한 게 아니라 이동욱 기수.
이 서니스라는 마필이 선유권에 전개하면서 끝걸음이 아주 좋았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신할 수는 없고 5번 마이챔프는 아니고 6번 장산천하는 페로비치베스가 정말 잘 탔어요. 마필이 악벽을 부리는 마필인데 그 악벽을 이겨내면서 선유권을 가담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 적인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뭐 안 될 거는 없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벽 있는 마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7번 마이티존은 전 지난번에 이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뭐 보여준 게 없었던 마필인데 전력의 변화가 워낙에 호전세를 보여줘서 이번 경주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번 서창비호는 발주가 좀 안 되죠. 발주 악벽이 좀 있고 항상 발주 좀 덜컹거리고 나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주가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급된 경주였어요. 지난번 경주가. 자기가 있던 굴에도 강급이 되면서 상대가 약해져서인지 늦발을 하고도 올라오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두권이 좀 무너지는 경주라고 한다면 8번 서창비호 같은 마필이 이변은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1번 제주의 하늘은 약간 불안한 구석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정하겠고요. 1번 마필을 놓고 하겠고 7번 마이티전 쪽에 단독 막권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1번 놓고 7번 막권이고요. 1번을 놓고 4번, 6번, 8번 세 마필 중에서 한 두 마리 정도는 방어권으로 현장에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야, 배당도 없는데 뭐 두세 방을 해. 한 방만 불러.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내가 막권 사. 그럼 내가 막권 삽니다. 진짜로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집 하나도 못 살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든 달러빚에 내가 한 2억 빌려갖고 이거 한 방이면은 다 집어넣지. 얘기하는 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현장 예상을 들으셔서 구멍투를 주시든 그건 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1번, 7번 그리고 1번 놓고 4번, 6번, 8번 현장에서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일단 6번 모닝스카이가 56kg의 중량이에요. 지난번 51.5kg. 또 선행을 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잡바이다라고 했는데 따라가는 전기에서 상당한 선전을 했습니다.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와는 좀 상황이 틀리죠. 56kg 중량이기 때문에 전 이 마필은 좀 많이 돌려놓고 충막감도 아니고 많이 돌려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모닝스카이가 선행을 가면 더 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가면 더 뛰는 마필인데 과연 5번 정상고름이라든가 3번마 그랑블루 이런 마필들을 손쉽게 모닝스카이가 제압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따라갔을 때는 51.5 이번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56kg예요. 아, 그게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아 보여서 6번 마필은 조금 더 뒤로 제끼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한대건이 깜찍하게 노리는 마필은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은 제가 언급을 안 해야겠지만 요거 분명히 지난번 경우 때 기수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수가 문제였었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노릴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고요. 노릴만한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깔끔하고 시원한 막권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눈 좀 커진 것 같지 않나? 아, 요즘 눈 운동을 많이 하는데. 뭐, 이 나이에 눈 커져봤자 누가 봐주도 않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에 펼쳐지는 식경주예요.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변을 원하죠. 7번 뉴스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뉴스타들이 2등급에서 보여준 거름, 뭐 시종일 간 여유죠. 직선에서는 뭐 낙승이라고 할 정도로 과시차를 더 벌렸고, 아, 뉴스타들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57.5kg 중량이에요. 플러스 6.5kg. 너무 과중량을 짊어져 놓으니까, 이 마필이 요배통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55kg를 이겼다 했던 마필들은 상위로 좀 부담량 무거워도 그것도 이겨냅니다. 또 지난번에 7번 뉴스타델이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넘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7번과 뉴스타델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 2번 다 그렇고 2번 플러싱바우는 한참 좀 잊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필 원래 성격이 좀 지랄 같습니다. 절묘한 선택은 강급됐다가 올라와서 강급된 경주 바로 이제 싸먹고 다시 올라와서 또 삽질거리 할 거고요. 리디어게는 느리고 바람이 분다는 매번 승부를 하고 있죠. 제가 바람이 분다에 대한 설명은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임봉춘 쪽에서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못 뛰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과연 최범현 기수가 지난번 경주 때 더 안 나가는 마필을 다시 한번 기승했다? 뭐 내용 없으면 기승 안 하겠죠. 팔로 번개비오는 지난번에 레이스가 잘 풀린 것만 PD가 지워야 될 것 같고, 9번 청담도끼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경주 거리가 1800, 원래 1400까지 뛰어봤던 마필인데, 뭐 대상경주 아이들 뭐 어린 마필들의 대상경주다 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마필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뭐 선행형도 아니고 중위권에서 참고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너무 월등하게 늘려놓으니까 좀 불안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좀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실버 콩코어2는 공백기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마필 상태 많이 좋아졌고, 실버 슈퍼탱크도 57.5kg라는 과중량이긴 하지만은 항상 추입을 나서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두 건이 무너지기만 한다면 한 발의 이변은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이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7번만 뉴스타들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요배통에 부담도 늘었다, 뭐 이런 불안 요소인데, 저는 그래도 이길 것 같아요. 워낙에 늦춥도 이래서 7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번만 바람이 분다, 9번 청담도끼, 12번 콩코르투, 12번 슈퍼탱크, 7번 놓고 5번, 9번, 11번, 12번.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압축해야겠죠. 배당도 없는데 압축해야 될 것 같고, 뉴스타들이 잘 이겨내고, 요즘 레이팅 조건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음 경주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타들 79 레이팅이네. 네. 7번 뉴스타들 놓고 4마리 앞에. 왜 대가리 놓고 4마리 얘기하는 건 너무 양아치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언제 다 4마리다 추천한다 그랬어? 현장에 가서 바꿀 거야. 네. 현장 예상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11마리 앞에. 승부경주죠. 깨질 거 많습니다. 가다가 자빠야 되고, 뭐. 가장 불안한 마필이 실버 롤리즈 위너죠. 마주의 패장바의 우승에 빛나는 최근 2번의 경주 대상경주에서 놀라운 선전을 했습니다. 자, 57kg의 중량으로 과연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3번은 최강실로도 빠르고, 2번은 장산제한도 빠르죠. 6번은 파랑주면 더더군다나 빠르죠. 이 9번 럭키라이트도 느리지 않죠. 자, 실버 올웨이즈 위너의 선행을 낙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올웨이즈 위너가 혹시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해버리면, 따라가도 아예 무시할 수만은 아니지만, 너무 최근에 선행을 가서도 여력이 없었고 외곽으로 밀렸다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를 한대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놓고 해야 될 마필은 따로 있고요. 매번 이 마필로 제가 항구를 해야 된다 했던 마필도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능력을 보고 경주거리 1200을 이하하면 이 경주는 의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그 답을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현장 예상. 설마 11경주에 문자 시청한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현장 예상, 음성 예상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번호는 밑에 나가니까 잘 메모리 해놓으셨다가 현장에서도 우리 대건 거 들어야지 핸드폰 누르는 멋진 용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23일 이조희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3, 5, 9, 11 4개의 승부 선정을 했고요. 특히나 5경주는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거기서 꼭 상황을 내야 될 것 같고, 부상경마는 3경주, 4경주 승부하면서 오늘 1회경마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리고 문자 정보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